네, 안녕하세요. 캔들 리포트의 장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볼 기업은요, 대한항공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항공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안정적이다, 배당 좀 나오고, 근데 주가가 잘 안 간다. 맞아요. 이 종목은 지금 3년 반째 박스권입니다. 큰 사건, 큰 특수,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대부분 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죠? 바닥권 하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잡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리면요. 또 박스 상단 막히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번에 박스 탈출 가능성이 있나? 오늘은 이걸 수급, 재무, 업황, 재료 그리고 전략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한항공 몇 번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영상 보실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로 모두 마무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저는 그냥 차트의 줄만 쭉쭉 긋고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뭐 이런 말로만 드리지 않습니다. 자, 자료 정리 모두 해왔고요. 자, 수급도 보셔야 되고요. 신용잔고율, 공매도 비중, 대처잔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다 확인하시고 혹시 주식 매수하시나요? 그러신 분들 100명 중에 두세 명도 안 되실 겁니다. 자, 대부분은 그냥 유튜버들이 막 얘기하는 전문가들,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냥 뭐 대충 줄 찍찍 긋고 사세요, 파세요. 자, 이런 말만 듣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목을 오래 꾸준히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사실 그냥 HTS 들어가서 이런 거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모두 설명해 드리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댓글에 대한항공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달아주실수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눌러주실수록 이 영상의 조회수 100회 나올 게 1000회, 만회, 10만회, 100만회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수가 높아지게 되면 뭐가 좋겠습니까? 조회수가 높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이 영상이 유명해질수록 시장에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게 되겠고요. 이 관심도는 매수세로 전환됩니다. 자, 매수세 뭔가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대한항공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24시간 중에 댓글 다는데 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대한항공 주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시면요. 대한항공 실제로 가격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대한항공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번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솔직히 대한항공 같은 종목은요, 차트만 보면 자주 속습니다. 왜냐? 박스권 종목은 좋아 보이는 자리가 너무 자주 나와요. 하단에서 반등, 거래량 장대 양봉, 근데 위로 좀 가다가 또 눌리고 또 눌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차트로 예측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박스가 왜 유지되는지 그 원인을 봐야 됩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 업황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자, 비용 구조가 발목을 잡고 실적이 큰 폭으로 레벨업하지 않는 이상 시장도 큰 프리미엄을 안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차트보다 수급 그리고 업황, 실적, 모멘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말 탈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한 단을 기준으로요, 개인들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까지도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요. 개인이 파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면 뭐가 좋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박스권을 깨려면요, 개인만 사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박스권을 깨려면 결국에 누가 힘을 받쳐줘야 돼요? 추세를 만들어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을 때, 추세를 만드는 주체들이 들어왔을 때 이 박스권 상단을 깨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만 이 수급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이어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종목이 탈출하려면요, 위로 갈 때 발목을 잡는 요소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신용 과열, 신용 잔고율, 공매도 비중, 대차 잔고, 이 세 가지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용 잔고율 0.82%입니다. 자, 크게 변동 없고요. 이 말은
빚내서 무리하게 붙은 자금이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과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신용잔고는요, 쉽게 말하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빚을 냈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꺾이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게 되는데, 현재 신용잔고율이 0.82%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비중도 3% 안쪽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에서 누르는 힘이 확 생기기 마련인데, 공매도 비중이 낮다라는 건 공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공매도는 내리면 내릴수록 이득을 보는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나쁜 세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차잔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바닥권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비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공매도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가 대차잔고예요. 근데 이 대차잔고가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 위로 올라갈 때 발목을 잡을 수급적 악재가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번 재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죠, 매출. 매출 흐름은 뭐 7조에서 16조까지 최근에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내년은 17조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요. 매출이 늘면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항공업은요, 매출이 늘어도 유가가 오르면 비용이 같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비용이 같이 올라가고, 경쟁이 심해지면 운임이 눌리고, 이러면서 남는 돈이 안 늘어요. 그래서 항공은 매출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영업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굉장히 바닥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조 5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은요,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닌데 영업이익이 레벨업을 못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장은 성장보다 이익의 레벨업을 기다린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시장이 대한항공을 성장주 프리미엄을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했죠. 자, 그럼 질문, 내년부터 좋아질 거면 지금은 뭘 봐야 됩니까? 자, 정답은요, 업황이 실적에 반영될 조건이 만들어졌냐,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 궁금증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부채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과거에는 600까지도 올라갔었고요. 최근에는 2, 300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 근처까지 내려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화되는 흐름은 분명 있습니다. 자, ROE 같은 경우에는 뭐 25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겠지만 현재는 8% 정도, 즉 수익성은 지금 평범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그냥 무난한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9.79배, PBR 0.76배. 이것만 보면 싸 보이는데 싶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요, 항공은 변동성이 큰 사업이라 PER이 낮아 보여도 시장이 프리미엄을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싸 보이는 것과 올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을 지나 적정 주가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가장 근접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정말 중요한 핵심 파트니까요. 여러분들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모멘텀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선물이 있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정말 주식 고수에게 좋은 매매법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자, 마하세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슈퍼개미죠. 자, 이분 얼마나 대단해요? 100만 원에서 누적 수익 100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떤 매매법 하나로요? 스캘핑 매매법 하나로만 만들어냈습니다. 자, 한봉호 씨 슈퍼개미 마하세븐은요, 실전 투자대회에서 무려 20회 우승을 했고요. 투자 시작 이후 20년 동안 연간 기준 단 한 번의 손실도 기록하지 않을 정도의 초고수입니다. 자, 이분이 사용하는 스캘핑 매매법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제가 모두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거래 빈도부터 목표 수익률, 핵심 역량, 마스세븐의 선호 전략까지 제가 모두 정리를 해왔고요. 자, 이런 이론적인 토대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실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제가 모두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교재 100만 원, 20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사실 분들도 있겠지만 안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독자 한정으로 이 교재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단타 트레이딩 전용 교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타 교재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자, 크리스찬 콜로마기의 1200만 원에서 1060억을 만든 돌파 매매법 교재입니다. 자, 이분이 뭐 그냥 어중이 떠중이 분이 아니라요.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름만 치면 다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자, 12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4번의 청산을 맞고요. 그 이후에 18억, 520억, 1100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분이 사용한 이 돌파 매매법의 이론적 토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교재 한 권에 모두 정리해놨고요. 자, 세 번째로 5천억 자산가 BNF입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분도 정말 대단해요. 1600만 원으로 4천억 이상을 벌어냈습니다. 자, 아르바이트로 모은 16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8년 만에 자산 2100억 원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사용한 실전 매매 시스템, 역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이 교재 한 권에 모두 다 싸그리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교재가 총 3권인데요. 이 교재 한 권만 받아가셔도 되고요. 이 3권 모두 다 받아가셔도 됩니다.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받는 방법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010-8369-8451번으로 문자 7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요. 고정 댓글 링크가 있을 겁니다. 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는데 1초 걸리고요. 자, 설문 작성해 주는데 뭐 3, 4초밖에 안 걸리겠죠. 그래서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이 편하다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오늘 이 교재 3권 모두 다 아무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재 꼭 한번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도 5천억 자산가, 1000억 자산가, 그리고 100억 원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용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멘텀입니다. 자,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했고 10월에서 11월 중국인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항공 실적은 좌석을 얼마나 채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운임과 수요의 질입니다. 관광 수요가 늘면 좌석이 빨리 차고 운임도 방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인 입국자 전년 대비 24%가 증가했고요. 탑승률 상승은 운임 방어를 준다. 단순한 물량 증가가 아닌 수익성이 높은 여객 수요의 회복, 굉장히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요, 바로 미국 노선과 수익성 AI 화물입니다. 자,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발 환승객이 줄 수 있는데도요. 미주 노선 수익성이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장거리 노선이 버텨주면요. 대한항공의 이익 체력이 유지됩니다. 장거리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성이 지켜진다는 건 항공사 입장에선 상당히 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화물 산업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요, 연말 소비 특수, 그리고 AI 투자 증가, 데이터 센터 증비 수요. 이게 대한항공 화물 과 연결이 되냐. AI가 커질수록요. 서버 장비 부품, 전자제품 물동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물 사업이 실적 변동성을 줄여주는 안정장치가 될 거고요. AI 투자 확대 및 데이터 센터 장비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로 대한항공 또한 실적에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아시아나 장거리 운임 하락 가능성. 자, 이 합병 이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는 비용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아시아나 통합 시너지, 이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합 영업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수익성 안정화가 스토리가 아니라 숫자로 실적으로 찍힐 겁니다. 그래서 기대는 이미 반영되기 시작했고 증명이 나오면 박스권 탈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대응 전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보유자분들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요. 여러분들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은 반대 의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리트가 줄었어요. 2만 1,000원 초반에서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리 자체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적극 추천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위험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말리진 않지만 적극 권유도 아니다. 다만 매수하실 때는 분할 매수 정도로 들어가면 전 모멘텀 자체가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유자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29,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000원 박스권 뚫고 올라가려면요, 실적이 조금 더 찍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장기 성장주처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박스권 트레이딩이 일단은 맞습니다.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다시 내리면 사고, 이걸 반복하면서 수익 극대화하기 좋은 종목이다. 게다가 배당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현금 흐름, 박스 트레이딩, 이 조합이 대한항공의 매력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익절은 지금부터 일부 익절하고요. 최종으로는 29,000원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박스권 종목의 핵심 다 먹으려 하지 말자. 한 번에 크게 먹기보단 여러 번 확률 높은 구간에서 먹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은요, 박스권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실적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구간이 있고, 리스크 관리는 크게 없다. 자, 그래서 성장주가 아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박스권 하단에서 모으고 상단에서 비중을 줄이는 현금 흐름 전략을 채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댓글창에 대한항공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지 않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공짜인데 여러분들 뭐 제 채널 구독하시면서 교재도 받아가시면 좋잖아요. 한 번씩 교재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고퀄리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